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총 6문제이기 때문에 2개씩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입니다. 당사가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했던 어음 1,300만원이 만기가 돼서 7월 4일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입니다. 자, 만기가 됐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기가 됐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최소한 할인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할인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할인했다는 얘기는 없고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 수수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 4일 분기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은 이제 원재료 매입을 했다는 거죠. 원재료 매입 대금을 1,300만원을 이제 어음을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이제 원재료를 구입을 했답니다. 1,300만원. 그럼 대변에는 이제 당연히 지급어음이 되겠죠.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4일에 이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차변에 이제 지급어음 당연히 만기가 돼 있으니까 끝나죠. 차변에 지급어음이 됩니다. 지급어음 1,300만원. 그럼 대변에는 뭘로 줬냐? 당좌수표를 방해해서 지급했다고 했죠. 당좌수표. 그래서 당좌 예금 1,3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이제 만기일에 이제 결제를 해줬으니까 차변에 이제 부채 감소로서 없어지고요. 그럼 대변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이제 내 자산이 유출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1,30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4일로 입력합니다. 자, 7월 4일 차변에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1,30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1,30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급어음인 건 알았지만 이제 외상매입금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도 좀 꼼꼼히 잘 보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실수하신 분도 더러 있어요. 저처럼. 2번 8월 5일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 90만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하여 93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단 주식회사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이 목적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2개 하지 말라는 거는 수수료 비용도 따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전표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단기로 이제 차익을 얻어서 이제 처분 이익을 얻는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액면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투자한 거기 때문에 투자한 거는 액면가를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90만원으로 해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수수료 하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보시면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다고 했죠. 보통예금 이체했으니까 당연히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93만원이 이제 인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 유출된 거니까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고, 차변에는 당연히 이제 단기 시세 차이 목적을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얼마냐면은 90만원. 근데 3만원은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본래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예요. 원래는 매입하는 당시에 부대 비용도 원래 다 포함을 시키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로 비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따로 하는 수수료 비용은 이 지금 단기 매매 증권에 관련된 부분이라 영업에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8월 5일입니다.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봄날이라 치셔도 되고 안 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 984번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3만원 이렇게 주고, 대변에는 이제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93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월 13일입니다. 미국의 ABC 마트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해소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선적일을 보셔야 되는데, 선적일이 이제 바로 매출한 날이에요. 선적일이 매출한 날이에요. 선적일이 매출한 날인데 외상 매출금을 해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현금으로 외상 매출금 해소했다는 거는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화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외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화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원화로 변경. 그러니까 즉 8월 3일에 그러니까 이거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8월 3일에 매출한 거예요. 8월 30일에 매출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달러당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에 이제 매출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0달러로 계산해 주면 돼요. 얼마냐면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당연히 외상으로 매출했겠죠. 선적은 8월 3일에 보냈는데 대금은 아직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으니까 보통예금 1,100, 보통예금 아니죠. 당시에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제품 매출로 해서 1,100만원으로 해서 파는 거예요. 제품 매출로 해서 1,100만원을 판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월 13일에 이제 회수를 한 거죠. 외상 매출금 회수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상 매출금에 차변에 있던 거를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없어집니다. 당연히 대변에 없어져요. 외상 매출금 1,100만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회수했기 때문에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을 뭐로? 보통예금으로 회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계정 과목 줬는데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8월 13일에. 그래서 1,0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50만원만큼. 자, 그럼 다시 적도록 할게요. 8월 13일자. 그다음 8월 13일은 이제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이죠. 얼마냐면은 1달러당 1,050원이니까 10,000달러만큼 곱해주면 돼요. 1,0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이제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은 대변으로서 회계 처리합니다. 환율은 계속 변해요. 환율은 뭐 10분마다 한 번씩 변하고요. 5분마다 한 번씩 변하고 1분마다 한 번씩 계속 변동되는 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고정 환율이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유동 환율이에요. 그래서 8월 3일에 1,100원 이랬으면은 8월 13일에 1,100원 일 리가 없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물론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로또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환에 대한 손익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내가 1,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050만원 밖에 못 받은 거예요.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1,050만원 밖에 못 받기 때문에 내가 외환에 대한 손실을 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환 차손 50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날짜는 8월 13일 8월 13일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ABC 마트 1,0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환 차손이죠. 외환 차손 얼마냐면은 50만원. 왜냐면은 1,100만원만큼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원화로 환전하니까 1,0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만원 덜 받은 거죠. 그래서 외환 차손이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 1,100만원만큼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외환 차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수하는 금액하고, 이제, 원화로 환전하는 금액이, 지금 회수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 외환 차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100만원만큼 도로 받아야 되는데, 환율로 계산하니까 1050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만원만큼, 이제, 외환 차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은, 외환 차손하고 외환 차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발생한 거예요.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기 중에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린 게 하나 뭐냐면은 외환 환산 손실하고 외환 환산 이익 있죠. 이거는 무조건 기말에 평가하는 경우에서만 쓰이는 계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의를 하고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